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드리는 활력 충전소 김활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딱 디딜 때 악! 하고 비명 질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꼼꼼한 건강길잡이 박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활력 씨가 말씀하신 그 아침의 첫 발통증, 아마 시니어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 매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정말 괴롭죠? 맞아요. 제 친구는 발바닥에 압정이 박힌 줄 알았대요. 그런데 조금 걷다 보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냥 잠결이라 그런가 하고 넘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 찌릿한 통증이 바로 우리 발이 보내는 강력한 구조신호,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단순히 발이 아픈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발이 아프면 걷기 싫어지고 안 걸으면 근육이 빠지고 결국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건강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발바닥 하나 아픈 게 온몸을 망치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족저근막염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없는지 박건강 씨가 낱낱이 파헤쳐 주실 거죠? 그럼요. 족저근막염의 원인부터 돈 안 들이고 통증을 싹 없애는 기적의 스트레칭, 그리고 실내 슬리퍼 고르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이름도 어려운 족저근막염. 도대체 발바닥 어디가 어떻게 된 건가요? 뼈가 부러진 건 아니잖아요. 네, 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밑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 발바닥에 있는 근육막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 막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활력씨, 활시위 아시죠?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야 활이 모양을 유지하잖아요. 족저근막이 바로 그 활시위처럼 우리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걸을 때마다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우리 발에 스프링이군요. 그럼 그 스프링이 고장난 거네요? 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젊을 때는 이 막이 튼튼하고 유연해서 괜찮은데, 무리해서 많이 걷거나 갑자기 살이 찌거나 신발을 잘못 신으면 이 막에 미세하게 찢어지는 상처가 생깁니다. 막이 찢어진다고요? 으악, 생각만 해도 아파요. 완전히 뚝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하게 찢어졌다가 아물었다가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특히 자고 있을 때는 발이 편안하게 처져 있으면서 근막이 수축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싣고 첫 발을 디디는 순간 굳어있던 근막이 갑자기 팍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침 첫 발이 제일 아픈 거군요. 밤새 굳어있던 고무줄을 갑자기 확 잡아당기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건강씨, 저는 젊었을 때 하이힐 신고 뛰어다녀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운동화 신고 살살 걷는데도 발이 아픈 걸까요?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발까지 늙나요? 슬프지만 맞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족저근막염이 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에 지방 패드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방 패드요? 발바닥에도 지방이 있어요? 뱃살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발뒤꿈치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그게 천연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입니다. 젊을 때는 이 쿠션이 도톰해서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이 지방층이 점점 얇아지고 위축됩니다. 쿠션이 꺼지는 거네요. 오래된 소파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쿠션이 빵빵해야 충격을 받아낼 텐데 쿠션은 얇아지고 족저근막은 딱딱해지니 조금만 걸어도 충격이 뼈와 근막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난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 발이 아파 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와, 진짜 억울하네요. 내 발바닥 쿠션 돌려내. 그럼 얇아진 쿠션은 다시 채울 수 없나요? 지방 이식이라도 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한 번 얇아진 지방 패드는 자연적으로 다시 두꺼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쿠션을 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발과 깔창, 그리고 생활 습관이죠. 외부의 쿠션을 빌려라?
그럼 밖에서는 운동화 좋은 거 신으면 되는데 집에서는 어떡해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맨발이잖아요. 양말 신으면 미끄럽고. 바로 그 맨발 생활이 시니어의 발 건강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활력 씨, 요즘 아파트 바닥재가 어떤가요? 강화마루나 대리석처럼 아주 딱딱하죠? 그렇죠. 돌덩이 위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쿠션이 다 꺼진 발로 딱딱한 거실 바닥을 쿵쿵거리며 걷는 건 발바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집안에서도 반드시 쿠션감 있는 슬리퍼를 신으셔야 합니다. 집에서도요? 답답해서 싫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단 너무 푹신해서 발이 푹푹 꺼지는 슬리퍼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심 잡느라 발목이 피곤해져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적당히 들어갔다 나오는 약 2에서 3cm 정도 굽이 있는 도톰한 실내화가 가장 좋습니다. 아하, 너무 말랑한 구름 같은 거 말고 적당히 탄탄한 쿠션. 이거 중요하네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당장 사드려야겠어요. 맨날 맨발로 김치 담그시다가 발바닥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아주 좋은 효도 선물입니다. 설거지할 때나 요리할 때 한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게 걷는 것보다 발바닥에 더 무리를 주거든요. 주방에 푹신한 매트를 깔아두거나 슬리퍼를 신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슬리퍼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 첫발이 제일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 공포의 첫발을 안 아프게 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아침 비명 소리가 사라집니다. 바로 일어나기 전 1분 스트레칭입니다. 활력 씨,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뭐 알람 끄고 물 마시러 부엌으로 가죠? 비틀비틀하면서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혹은 걸터 앉은 채로 이 동작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누워서 하는 거면 저도 자신 있어요. 뭔데요? 발가락 당기기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내 몸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종아리 뒤쪽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종아리가 쫙 늘어나네요. 시원한데요? 네, 손이 닿는다면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그시 당겨주면 더 좋습니다. 만약 뻣뻣해서 손이 안 닿으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손으로 잡아당기셔도 됩니다. 아, 수건을 쓰면 쉽겠네요. 근데 발바닥이 아픈 건데 왜 종아리를 늘려주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막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발바닥 족저근막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새 수축해 있던 종아리와 족저근막을 미리 부드럽게 늘려놓고 땅을 디디면 근막이 찢어지는 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엔진 예열하듯이 발바닥도 예열을 해줘야 하는군요. 눈 뜨자마자 수건으로 발 당기기.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아침에는 스트레칭으로 예열하고 낮에 활동하다가 발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물러 주는 게 최고인가요? 손으로 주무르는 것도 좋지만 더 효과적이고 힘 안 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캔이나 골프공, 테니스공을 활용하는 겁니다. 캔이요? 맥주 캔 같은 거요? 네, 차가운 음료수 캔이면 더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 밑에 캔을 놓고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앞까지 체중을 실어서 앞뒤로 대굴대굴 굴려주는 겁니다. 오, 그거 진짜 시원하겠는데요? 네, 족저 근막을 마사지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걸어서 발바닥이 화끈거릴 때는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 생수병을 꺼내서 굴려주면 아이스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최고입니다. 우와, 얼음 생수병. 여름에 하면 더위도 가시고 발 통증도 잡고 일석이조겠네요. 근데 이거 서서 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꼭 앉아서 해야겠죠? 당연합니다. 반드시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TV 보면서 하루 10분만 굴려주세요. 비싼 마사지 기계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편하다고 굽 아예 없는 단화. 그러니까 플랫슈즈 신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시장 갈 때 자주 신는데 활력 씨, 죄송하지만 굽이 없는 납작한 신발이 족저근막염에는 하이힐만큼이나 나쁩니다. 네? 굽이 없는데 왜요? 편하잖아요.
굽이 너무 없으면 땅바닥의 충격이 족저근막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쿠션이 전혀 없으니까요. 반대로 너무 푹신해서 스펀지 같은 신발도 안 좋습니다. 발이 푹푹 꺼지면 중심 잡느라 발 근육이 과로하거든요. 까다롭네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랑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해요? 3가지 조건을 기억하세요. 뒤꿈치 굽이 2에서 3cm 정도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신발. 손으로 구부렸을 때 신발 허리 부분이 잘 안 꺾이는 단단한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 발볼이 넓어서 발가락이 편안한 신발. 이 3가지를 갖춘 운동화가 가장 좋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바닥 아치를 딱 받쳐주고 뒤꿈치 쿠션이 있는 운동화. 멋부린다고 납작한 신발 신었다가 골병 드느니 투박해도 발 편한 운동화 신어야겠네요. 와, 오늘 진짜 발바닥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아침 첫발이 왜 아픈지도 알았고 수건 스트레칭이랑 캔 굴리기 그리고 집에서 슬리퍼 신기까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걷지 말고 발가락 당기기 스트레칭을 하세요. 둘째, 집안에서도 맨발 대신 쿠션 슬리퍼를 신으세요. 셋째, 발이 피곤할 땐 캔이나 공 굴리기로 마사지하고 굽 없는 신발은 피하세요. 여러분,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발이 아프면 세상 만사가 귀찮고 우울해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우리 발바닥 쿠션 빵빵하게 지켜서 꽃구경도 가고 여행도 가고 100세까지 씩씩하게 걸어 다니자고요. 네, 족저근막염은 한 번에 낫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벼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발 편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